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코인을 사면 좋을지, 또 언제 팔면 좋을지, 이게 이제 투자 조언은 아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뉴스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솔라나 네임 서비스 중국어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이어서 솔라나 네임 서비스 이게 공교롭게도 SNS죠. 자, 이게 이제 중국어다. 이건요, 그 인터넷 초기로 치면 이제 홈페이지 주소 땡땡닷컴 해가지고 소위 이제 등록을 해놓고 이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주소를 갖다가 이제 미리 등록을 해놓는데 이전의 웹 2의 방식은요, 중앙화 방식입니다. 고우데디인가요? 이런 중앙화 사이트에서 주소들을 다 독점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비싼 가격에 팔기도 했는데요. 자, 웹3에서는 기존 대비해서요, 이 탈중앙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름도요, 이제 코인.eth, 이더리움이죠. 여러 가지 좀 쉽게 이렇게 주소들을 하고 탈중앙화 방식, 누구든지 경매 방식으로 해서요, 이제 조금 더 비싼 가격을 한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존 대비 훨씬 더 저렴하게 홈페이지 나만의 주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웹3 홈페이지 주소도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있는 ENS나 솔라나 네임 서비스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라.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리포트에서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넘어설 것이다. 구조가 뛰어나고 온체인 활동이 많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요. 그 상승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승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네트워크가 사용되면 코인을 소각하기도 하죠. 또 이더리움은 디파이, 레이어 2, NFT 등에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활동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40%는 그 스테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로 무려 720만 달러를 하루에 이자로 내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이더리움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작년 말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위세가 등등해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더리움이 오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과거 보면은 이더리움 집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이전 최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들 등장하면서 솔라나 그거 쓸데없던데 아발란체 니오 프로토콜 다 쓸데없어 이더리움이 짱이야 이런 분들이 나올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건 이거죠.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일수록 가격 상승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큰 비중, 우리가 이제 자금이 우리가 100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한 80 혹은 그 이상을 그러니까 시가총액 20위 이내 코인들, 시가총액 30위 이내에 조금 분산을 해 놓는 게 어떨까? 이제 비트, 이더 플러스 이제 몇 개쯤 정도 해서요. 좀 소수 정예로 결국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코인들의 장점이 뭘까요? 시가총액 100위, 200위, 저 뒤에 300위, 이런 코인들은 좀 비중을 낮출 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큰 어떤 기관들, 거래소들, CM이다, 나스닥이다, 벡트다 하는 그런 쪽에서 채택을 받은 코인들 위주로 가져가는 게 안정성을 가져가면서도 갑자기 이제 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10배나 20배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1차적인 목표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떤 건 더 갈 수도 있고 어떤 건 덜 갈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역대 두 번째 규모로 6월 4일자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뭐니 해도 사실 비트가 올라줘야 알트도 오릅니다. 근데 비트가 살짝 꿈틀꿈틀한 그런 기세가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미국 지금 금리 인하,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왜 금리를 인하하는 기대감의 시장 가격, 뭐 미국의 주식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뭐다? 유동성입니다. 뭐 다른 요소들이 있죠. 뭐 전쟁도 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매크로 팩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돈의 힘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전 세계의 국가, 기업, 개인들이 지금 무엇으로 성장하는 경제입니까? 빚을 내서 경장하는 경제죠. 사람들이 자동차 살 때 할부로 삽니다. 집 살 때 빚으로 삽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때뭐 은행 돈을 빌리든 주식을 팔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의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경제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단, 빚에 대한 이자가, 그러니까 빚을커녕 빚에 대한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이제 그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떤 뭐 기업이 됐건, 이걸 이제 국가들은 뭐 IMF다, 뭐 어디에서 구제 요청을 그래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빚에 대한 이자를 낮춰준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해주면 인간의 그 본성이 어디 갑니까? 또 빚을 내서 집을 사고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 되겠죠. 상품을 삽니다. 해외여행도 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투자를 하겠죠. 빚을 내서 투자도 빚을 내서 하는 분들 아니면 시설 투자를 하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이 돈에 대한 수요가 다시 또 높아질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흔히 쓰는 30년 뭐 모기지 대출, 모기지 이제 주택 담보로 대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기지에 모르라고 하는 어원이 뭐였다? 이게 라틴어입니다. 이제 불어, 프렌치에서 실제로 지금 있는 단어기도 한데요. 모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최대한 빚이 있다면 빚부터 갚는 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지름길이다. 아니야, 나는 그냥 한 방으로 그냥 빚투해서 이 빚 다 갚을 거야. 싶던가요? 제가 볼 때 그게 심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절대 쉽지 않습니다. 빚이 있다면 빚부터 갚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왜 오르냐? 태국에서도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6월 4일자로 됐다고 떴고요. 호주에서도 뭐 이제 설왕설래는 있습니다. 누가 최초냐? 어찌됐건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임박했다. 뭐 이런 기사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5월 28일자 갑자기 아르헨티나의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디지털 자산위원장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엘살바도르로 날아갑니다. 법정 통화, 비트코인 우리도 좀 배우고 싶은데 위원장이 날아갔습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요, 비트코인 그래서 뭐 오르는 거 좋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오르면 어떻습니까? 또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 봐,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라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트코인이 막 정신없이 올라가면 그때는 말을 바꿀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 이거 너무 재미없어. 뭐 좋은지는 알겠어. 근데 너무 재미없어. 나 비트 안 할래. 알트코인 할래 하고 또 넘어가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에서 뭐가 온다? 사이클이 옵니다. 우리가 그 투자 전략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트코인으로 최대한 큰 수익을 내자. 근데 그렇다고 비트를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비중은 비트 이더에 놔두되 알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서 나중에 또 하락장 오겠죠. 또 뭐 하늘 끝까지 날아갈 것처럼 해놓고 1년 내내 흘러내릴 겁니다. 그때 뭐 하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량한 코인들 그때 또 많이 쟁여놓자. 이것을 저는 뭐 기본적인 전략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제 어떤 코인을 사면 되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종목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사실은 타이밍입니다. 뭐 애플 주식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강남 부동산 좋은 거 다 알죠? 비트코인 좋은 거 이제는 뭐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비트코인도 2021년 4월 달에 물리면 4년간 뭐 어떻게 보면 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요. 최고점에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빚으로 샀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저가에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뭐 어느 정도 뭐 거의 1억 가까이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주요 알트코인들은 저는 여전히 저평가된 게 많을 것이다. 뭐 이제 어떤 코인,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편에 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누가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까?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투자한 USDC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을 받은 블록체인 있죠. 뭡니까? 알고랜드,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첼로, 이더리움, 플로우, 헤데라, 니어. 이제 그 노블은 그 코스모스 계열입니다. 뭐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ZK 싱크. 지금 소송을 하기 때문에 XRP는 여기 지금 빠져 있죠. 이것들 다 쉽게 망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이다. 뭐가 뭐 가장 많이 오르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을 받을 체인 사실 뭐 비슷합니다. 알고랜드도 있었고요. 아발란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하바,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트론, 테조스까지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더는 좀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이낸스 체인, BNB죠. 트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USDC에서는 사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홍콩에서도요. 그 크립토 지수를 만듭니다. 시가총액 제일 높은 거 30위권을 만들어서 이 톱 30 크립토 인덱스 만듭니다. 이거 왜 만들까요? 지수를 만들어서 뭐 한다? 투자 상품화 시키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 팔겠다. 코인 팔겠다. 지수로 상품 만들어서 펀드 팔겠다 해서 만든 게 뭡니까? 이 지금 지수라 보시면 됩니다. HKBAC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30위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테더, BNB, 솔라나, XRP, 뭐 에이다, 아발란체, 도지코인.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시가총액 제일 높은 거 30개 모아서 뭐 하겠다? 지수 만들고 나중에 팔겠다. 이런 게 있고요. 나스닥에서도 크립토 인덱스가 있는 거 아십니까? NCI라고 합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아비트럼, 폴카닷, 유니스왑, 스텔라 루멘스. 총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집중을 하셔야 될 게 가중치가 전혀 다르죠. 비트코인이 거의 70%입니다. 이더리움이 28%, 나머지는 뭐 1%도 안 되는 그 이제 조금씩 소수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CME, 시카고의 제일 큰 선물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쓰는 코인들 에이브, 알고랜드, 아발란체, 엑스인피니티,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체인링크, 칠리즈, 코스모스, 커브, 디센트럴랜드, 이더리움, 파일코인, 라이트코인,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루멘스, 신테틱스, 테조스, 유니스왑까지. 이것들 코인 어차피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 벤치마크 코인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이제 뭐 그렇게 열등한 코인이 아니다. 그리고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저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10 몇 년도였죠? 5년이었나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팔았던 DCG 그룹의 그레이스케일 있죠. 여기에서 디지털 라지캡 펀드 이미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작년 4월 버전이긴 한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폴리곤, 솔라나 다 좋은 코인들이죠. 근데 작년 12월자로요. 폴리곤을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졌다고 빼고 XRP와 아발란체를 집어넣습니다. XRP를 왜 넣었을까요? 근데 뭐 여기서 폴리곤이 빠졌다고 폴리곤이 나쁜 코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긴 좀 그렇고요. 이게 이제 그 시가총액 높은 것들을 골라놨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디파이 펀드를 만듭니다. 여기 투자하면 이 지금 여기 있는 디파이 대표 주자들의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유니스왑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 에이브 또는 아베라고도 하는 코인이 있고요. 뭐 커브도 있고 신세틱스 메이커다오 있습니다. 근데 커브를 뺐고요. 대신에 리도다오라고 하는 코인 시가총액이 LDO 이거 상당히 높거든요. 이 친구를 작년 12월 버전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펀드를 종목을 조금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스마트 계약 플랫폼, 소위 말하는 그 레이어 1, 레이어 2를 또 묶어서 팝니다. 봤더니 카르다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폴리곤, 솔라나, 폴카닷, 아발란체, 코스모스. 저는 이거 다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다 일부씩은 가지고 있는 코인이죠. 공통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뭐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폴리곤, 뭐 유니스왑, 코스모스, 폴카닷, 체인링크, 스텔라, 루멘스, 라이트코인 뭐 이런 애들이 3번 이상 다 공통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뭐 20개, 30개, 뭐 40개 살 수는 없으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좀 공부를 해 보시다가요. 딱 한 5개, 뭐 많아도 한 10개 이내로 지금 좀 많더라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갈아타기. 그게 그거면요. 한 번씩 폭등할 때 좀 팔아서 떨어져 있는 코인 위주로 좀 소수 정예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래야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하시기도 편하고요. 향후에 팔 때도 편하고요. 나중에 관리한 것도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소수 정예로 좀 메이저 위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6월 5일자인데요. 독일 사람들 2,000명 넘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디지털 유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냐? 특히 이제 이게 CBDC거든요. 60%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들어봤다고 하는 40% 중에서도 한 16%는 디지털 유로를요. 코인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암호화폐라. 암호화폐는 아니거든요. 디지털 유로는 이게 중앙은행에서 찍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다른데 그러니까 지식이 사실 독일 사람들도 뭐 거의 잘 모른다. 분데스방크에서 이거 좀 교육을 많이 해야겠네라고 내다봤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이겁니다. 앞서 유럽 중앙은행은 2025년 11월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에 있다. 내년 11월을 출시 목표로 CBDC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년 11월일지. 사실 라울파리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크로 투자자는 내년 11월 정도 코인 꼭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ISO 2002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그 모든 산업의 표준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뭐 제조업이다, 뭐 농업이다, 수산업이다, 다 특정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코드가 있어요. 근데 ISO 2002는요, 국제 금융에 관한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금융입니다. 뭐 송금도 있을 거고, 증권 매매도 있을 거고요. 전 세계의 국제 표준 금융에 관한 것을 새롭게 만들겠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년 말까지 ISO 2002를 도입한다. 근데 이건요, 선택이 아닙니다. 어차피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할까요? 도입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국가별로 금융 통신 전문,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받는데 메시지의 포맷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한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글 그 워드 프로세서 한글을 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글 쓰면 됩니까? 미국에서는 워드를 쓰겠죠. 전 세계 워드를 써야 이게 이제 효율이 있는 거죠. 통일성 있게 써야만 하겠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우리는 뭐 BTC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뭐 XBT라고도 쓰고 어떤 사람은 BIT라고 쓰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통일하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금융 체제를 그냥 디지털 금융 체제로 바꾸겠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 걸린다. 디지털 금융에 그럼 뭐가 포함이 될까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포함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CBDC, RWA, RWA 안에 주식, 채권, 뭐 부동산, 뭐 NFT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체제 전환입니다. ISO 2002의 이 표준을 잘 따르는 코인들
이거 이제 이미지 찾아보시면 예전에 보신 적 있잖아요. 여기에 최강, 그러니까 ISO 2002 이 위원회의 멤버, 그 정예 멤버 중 하나가 누굽니까?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XRP 있고요. 헤데라 있고, XDC, 알고랜드, 아이오타, 스텔라, 그다음 퀀트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뭐 포함됐다고 그냥 사면 될까요? 아무리 유망해도 XRP 지금 3년 반째 리또송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one of them 여러 자료 중에 하나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O 2002가 언제까지 도입이 될 것이냐? 이거 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죠. 2025년 11월까지입니다. 이게 그들의 시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본 거고요. 2025년 11월까지 전 세계에서 ISO 2002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가만 보시면요. 초반에 20년, 21년 준비를 했다가 22년 테스트를 당연히 해야겠죠. 이게 그 금융 체제 전체를 바꾸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 표준이거든요. 23, 4, 5년 스위프트와 이제 ISO 2002와 이게 시간차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기존 체제를 인정해주는 소위 말하는 공존하는 기간이 25년까지입니다. 하지만 25년 11월이 지나면 기존 과거 아날로그 시스템 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25년 11월까지 도입이 될 것이다. 근데요,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크립토 현황, 비트코인 조금 올라가고, 알트코인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는데요. NFT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SK, LG, CJ. 자, 여기에서 100억을 날릴 판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NFT 거래소 네모마켓에 투자를 했는데 서비스를 종료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코인의 피크가 내년 11월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이제 모르죠. 내년 어느 때가 될 것이다. 상반기일 수도 있고 하반기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분할로 빠져나가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아직도 주요 코인들 아까 보셨던 그 코인 중에 여전히 저평가, 여전히 유망한 코인들 매수 기회가 전 남아 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자도 포함 안 됐다는데 이더리움이 오르겠어? 그거 되겠어? SAB121 이거 회계 지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는데 마운트 곡스 이거 비트코인 이거 다 그냥 채권자 상환한다는데 그거 다 시장에 풀릴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한 게 아니면요. 치열하게 끝까지 파셔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이왕이면 긍정론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덮어놓고 믿자가 아닙니다. 이거 끝까지 파헤쳐서 뭐가 있는지 확신이 있어야 아마 버티고 떨어질 때 계속 사실 수가 있겠죠. SAP121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SAP121 이거 어떻게 보면 친코인 정책을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코인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 대서특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 하원 예산안이 SAP121 시행 저지할 수도 있다. 이게요. 미국의 하원 예산안이 이 SAP121을 저지할 수 있다. 해당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 특약은 SEC가 이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 초에 SEC 위원장이 예산 25.9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20억 달러만 지금 책정을 하는 거다. 지금 예산 잘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공격적 행보를 보이는 SEC 집행 부서에 대한 예산도 1.68억 달러를 삭감했다. 자, 예산은 내일 하원 통과가 돼도 상원에서 단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긍정적인 건 뭐다? 상원에서도 한마음 한뜻이셨지 않습니까? SAB121 무효화하는 초당적 공동 결의안 통과시켰잖아요. 자, 어려운데요. 제가 그냥 요약합니다. SAP121을 시행을 그러니까 이게 코인에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 시행을 못 하도록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뭘 하고 있다? 돈줄,
예산을 꽉 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셉 원투원 은행이 코인 보유도 못하고 온갖 악재 기사처럼 쏟아냈는데 지금 상하원에서 예산줄 꽉 쥐고 그거 시행 못하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부터 대부분의 이런 언론 보도가 쇼다. SEC도 쇼고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도 쇼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올해까지 특히 이제 대통령이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겠다. 올해까지 지속될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렸죠. 이걸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특히 올 하반기 몇 개월 여전히 아름다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어느 시점 되면 뭐 올해 말일 수도 있는데요. 폭등을 하면요. 그때 제가 볼 때 그때 포모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본인의 역량만큼 저는 이번 상승장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역량, 능력이 뭘까요? 믿음이고요. 지식이고요. 용기고요. 인내입니다. 본인의 실력만큼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닌데 나는 복권처럼 투자했는데 2배, 3배, 5배, 10배 벌었는데 그런 운 올 수 있죠. 한두 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두 번 지났다가 그 돈 가지고 시장 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묻고 더블로 갔다가 결국 다 이게요. 본인의 실력이 아니면 결국 그 돈은 남의 돈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실력이다. 근데 이 투자 실력은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모으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 돈을 모았는데 그 모은 돈으로 뭘 한다? 투자를 하건 사업을 해서 버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버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그 번 돈을 잘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한 투자 능력입니다. 실력이죠. 그리고 그 번 돈을 잘 쓰는 것 나를 위해서 좋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좋은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으면 5천 명분을 깔고 앉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5천 명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뭐다? 저는 실력 있는 부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은 기간이요. 특히 실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고요. 그래야 살 수 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